여러분, 지금 모스크바 상류층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할아버지, 거긴 위험한 곳이에요. 손자가 다급하게 말렸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러시아 최고 부유층 노인 18명이 갑자기 한국행을 강행했습니다. 평균 재산 500억 이상, 평균 연령 75세. 이들은 평생 모스크바 밖을 나가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극구 만류했습니다. 그 먼 동양까지 왜 가시려는 겁니까? 하지만 이들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입국장. 18명의 노인들이 동시에 멈춰 섰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말문이 막힌 겁니다. 이게 대체. 잠시 후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긴급 전화를 걸기 시작한 거죠. 여보, 내가 지금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있어. 아들, 사진 찍어서 보낼게. 직접 봐야 믿을 거야.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러시아 여행 전문가 올가 씨가 직접 기록한 놀라운 일주일, 지금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년간 고급 여행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올가 페트로바입니다.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러시아 최상류층 노인 18분을 모시고 한국으로 향하는 특별한 여행이었지요. 평균 연령이 75세였고 대부분 평생 모스크바 밖을 나가본 적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출발 전부터 걱정이 많았어요. 장시간 비행이 힘드실 텐데 괜찮으실지, 낯선 아시아 문화에 적응하실 수 있을지 내내 불안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걱정은 완전히 빗나갔더군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1시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향하는 통로를 걸어가는데 78세 되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셨어요. 주변을 둘러보시더니 눈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전체가 환하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새벽 시간인데도 모든 시설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모스크바 공항은 밤 11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상점이 문을 닫고 직원들도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청소도 다음날 아침에야 시작되지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안내 데스크마다 직원들이 미소를 띤 얼굴로 대기하고 있었고 청소 직원분들은 승객이 지나간 자리를 즉시 닦아내고 계셨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화장실 앞을 지나칠 때였어요. 청소 직원분이 화장실 입구에서 지나가는 승객들에게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일행 중 한 분이 제게 다가와 속삭이셨습니다. 공항 청소 직원이 왜 저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더 큰 놀라움이 찾아왔습니다. 예상치 못한 외국인 단체 입국이었는데도 공항 직원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 직원이 순식간에 배치되더군요. 그분은 노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서 천천히 정중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숙소 안내부터 다음날 일정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셨고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계속 물어보셨어요. 20년간 여행업에 종사하면서 이런 수준의 서비스는 처음 경험했습니다. 자동 출입국 심사 시스템 앞에서 또 한 번 감탄이 나왔습니다. 기계 앞에서 머뭇거리는 노인분이 계시면 직원분이 바로 다가와 친절하게 도와주셨거든요. 화면에는 러시아어를 비롯한 여러 나라 언어가 지원되고 있었어요. 전직 은행 가셨던 한 할아버지께서 자동 심사대를 이용하신 후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스템이 너무 직관적이어서 외국인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하셨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아직 시범 운영 단계인 시스템인데 한국에서는 이미 완전히 일상화되어 있다는 점에 놀라워하셨지요. 수화물을 찾는 구역으로 이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대한 화면에 실시간으로 짐의 위치가 표시되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짐을 찾는 데만 1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게 정확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도 소음 없이 부드럽게 돌아가고 있었고 수화물 하나하나에 실시간 추적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분실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제조업 분야에서 일하셨던 한 할아버지는 이 시스템의 효율성에 감탄하셨어요.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이었습니다. 노인분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 느꼈던 낯선 나라에 대한 긴장감은 사라지고 호기심으로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을 때도 놀라웠습니다. 내부는 깨끗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기사님은 외국인 승객임을 알고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서울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린다는 설명과 함께 안전벨트를 매라고 당부하셨지요. 버스가 출발하면서 창밖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도로는 환하게 조명되어 있었고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밤 거리는 어둡고 위험한 느낌인데 이곳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서울로 들어서며 일행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편의점들이었습니다. 한밤중인데도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드나들고 있었거든요. 모스크바에서는 밤 10시만 넘으면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는데 말이죠. 더욱 충격적인 광경은 혼자 귀가하는 젊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에 여성들이 혼자 거리를 걷고 있었어요. 전혀 불안해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절대 상상할 수 없는 풍경이었지요. 일행 중 한 할머니께서 창밖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혼자 다닐 수 있는 나라가 진짜 선진국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강남 지역에 가까워지면서 고층 빌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유럽의 어떤 도시보다 웅장하고 현대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시각은 새벽 2시 30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호텔 주변은 여전히 활기차 보였어요. 24시간 영업하는 식당들이 눈에 띄었고 편의점에는 손님들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하면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노인들의 연령대를 고려해 조용한 층의 객실을 배정해 주셨거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과 주변 편의 시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셨어요. 객실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한 할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겨우 공항에서 호텔까지 온 것뿐인데 벌써 러시아와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한 기분이라고 하셨지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동안 이분들과 함께 경험하게 될 일들이 벌써부터 기대되었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그때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다음 날이라기보다는 몇 시간 후라고 해야 맞을 겁니다. 새벽 6시쯤 되었을 때 복도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차 적응에 실패한 노인 몇 분이 잠에서 깨어나신 거였습니다. 배가 고프다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저는 당황했지요. 이런 시간에 문을 연 식당을 찾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모스크바에서는 아침 8시 이전에 영업하는 식당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호텔 프론트에 문의했더니 직원분이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어요. 바로 옆 건물에 24시간 영업하는 김밥집이 있다고 했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식사가 가능하다는 말에 저는 놀랐지요. 노인 7분과 함께 그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거리는 이미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조깅하는 시민들, 편의점에서 나오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모스크바의 새벽은 고요하기만 한데 서울은 이미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이미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혼자 앉아 신문을 보며 식사하는 중년 남성, 노트북을 펴놓고 작업하는 젊은 여성도 보였습니다. 전직 은행 가셨던 할아버지께서 메뉴판을 보시더니 눈이 커지셨어요. 가격이 너무 저렴했거든요. 김밥 한 줄에 3,000원, 라면이 4,000원이었습니다. 러시아 물가로 환산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싼 가격이었지요. 주문을 받는 사장님은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영어로 메뉴를 설명해 주시며 노인들이 먹기 좋은 음식을 추천해 주셨어요. 매운 음식을 못 드시는 분들을 위해 순한 버전도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이 나오는 속도도 놀라웠어요. 주문한 지 5분 만에 모든 음식이 테이블에 올라왔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순대까지 다양했지요. 노인들은 처음 보는 한국 음식에 호기심 반 걱정 반이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김밥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께서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드시더니 표정이 환해지셨어요. 러시아의 초밥과 비슷해 보이지만 맛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속재료가 풍성했고 간이 적당했지요. 그분은 김밥 2줄을 순식간에 비우셨습니다. 모스크바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이 가격에 먹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식사에 집중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7명이 배불리 먹었는데 총 금액이 5만 원이 채 안 되었거든요. 사장님께서는 잔돈까지 정확히 계산해 주시며 다시 오라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식이 입에 맞느냐고 물으시며 다른 메뉴도 추천해 주셨지요. 이런 친절함은 러시아 식당에서 경험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모스크바의 식당 직원들은 대체로 무뚝뚝하고 서비스도 느린 편이거든요. 식당을 나서며 노인들은 계속 감탄하셨어요. 음식도 맛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서비스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간식을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편의점은 백화점처럼 깨끗하고 물건이 가득했어요. 더 놀라운 건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사는 것뿐만 아니라 택배 발송, 공과금 납부, 은행 업무까지 가능했거든요. 러시아 편의점은 그저 간단한 식료품만 파는데 한국 편의점은 작은 백화점 같았습니다. 노인들은 각자 마음에 드는 간식을 고르셨어요. 한국 과자와 음료수를 신기하게 살펴보셨지요. 특히 바나나 맛 우유가 인기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본 적 없는 모양의 용기였거든요. 계산대에서도 감탄이 나왔습니다. 계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직원분이 친절했어요. 외국인인 우리를 보고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영어로 인사를 건네며 한국 방문을 환영한다고 하셨지요. 편의점을 나서며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24시간 편리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언제든지 필요한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하셨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거리의 청결함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깨끗했거든요. 새벽부터 청소하는 분들을 볼 수 있었어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는 관광지만 깨끗하지 주택가는 지저분한 경우가 많은데 서울은 달랐지요. 호텔 로비에 도착하니 다른 노인분들도 깨어나 계셨습니다. 먼저 나갔던 우리를 보고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셨어요. 새벽 식사 이야기를 하자 모두 부러워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자기들도 데려가 달라고 하셨지요. 그날 아침 새벽 김밥집 경험은 일행 모두에게 한국의 첫인상을 확실히 심어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쯤 되었을 때 본격적인 서울 탐방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한강공원이었어요.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지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장소라고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노인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대부분 평생 개인 차량만 이용하셨던 분들이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들어서자 일행이 깜짝 놀랐어요. 역사 내부가 너무 깨끗했기 때문입니다. 대리석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도 흠집 하나 없었지요. 모스크바 지하철의 어둡고 오래된 느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 올라섰습니다. 매우 깊숙이 내려갔지요. 지하 깊은 곳까지 시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어요. 환기 시스템도 좋아서 지하라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하니 출근 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모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그려진 승차 위치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서 있었지요. 전광판을 보며 노인들이 감탄했습니다. 다음 열차가 몇 분 후에 도착하는지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몇 초 단위까지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직 철도 엔지니어셨던 한 할아버지께서 시계를 보며 확인하셨습니다. 정말 그 시간에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지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사람들의 행동이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먼저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 모두 양쪽으로 비켰어요. 내리는 사람이 다 나간 후에야 질서 있게 탑승했습니다. 밀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았지요.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지하철 내부도 놀라웠어요. 매우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가 없었고 바닥도 깨끗했지요. 손잡이도 반짝거렸습니다. 에어컨이 적절하게 작동해서 시원했고 소음도 적어서 대화하기 편했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창밖을 보며 놀라셨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노인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러시아에 있는 가족들에게 실시간으로 사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이 한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차례로 안내되었어요. 외국인을 배려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몇 정거장을 지나자 임산부 한 분이 탑승하셨습니다. 그 순간이 가장 충격적이었어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성 3명이 거의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서로 먼저 앉으라고 권하는 모습까지 보였지요. 임산부께서 감사 인사를 하시며 한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나머지 두 젊은이는 다시 서서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이 장면을 본 78세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러시아였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하셨어요. 오히려 자리 다툼으로 싸움이 날 수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의 배려심이 얼마나 깊은지 느낄 수 있었다고 하셨지요. 지하철 안의 분위기도 특별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도 목소리를 낮췄고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시끄러운 통화나 음식물 섭취 같은 행동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식을 먹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서울은 달랐어요.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한 정거장 전에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노약자석에 젊은 사람이 앉지 말아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실제로 노약자석은 대부분 비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스스로 자제하고 있었던 거예요. 목적 지역에 도착했을 때 일행 모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식을 보여주는 공간이었다고 하셨어요. 지하철 한 번 타는 경험만으로도 한국 사회의 수준을 알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지상으로 나오자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모습에 일행 모두 탄성을 질렀습니다. 넓은 강과 양쪽 강변의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빌딩 숲까지 장관이었어요. 모스크바강과는 규모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원으로 들어서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까지 다양했어요. 평일 오전인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공운동기구였어요. 강변을 따라 설치된 운동기구들에서 시민들이 운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안내판을 보고 노인들이 놀랐지요. 러시아에서는 운동하려면 돈을 내고 체육관에 가야 하는데 여기서는 무료였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랐어요. 한 할아버지께서 운동기구를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72세 되시는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이곳에서 운동한다고 하셨어요. 건강을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일행 중 한 분이 용기를 내어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영어는 잘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소통할 수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외국인에 대한 친절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따라 걸으면서 또 다른 문화를 발견했습니다. 따릉이라는 공공 자전거 시스템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대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러시아에도 비슷한 시스템이 있지만 규모는 훨씬 작았어요. 서울의 공공 자전거는 곳곳에 대여소가 있어서 정말 편리해 보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설계되어 있었지요.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를 타는 아빠, 유모차를 밀며 산책하는 엄마들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일상의 모습이었지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반려견과 산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목줄을 착용하고 있었고 배변 봉투를 들고 다녔어요.
한 남성이 개 배변을 치우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연스럽게 봉투에 담아 쓰레기통에 버리셨어요. 전직 공무원이셨던 한 할아버지께서 감탄하셨습니다. 시민의식이 정말 높다고 하셨지요. 공원 곳곳에 설치된 쓰레기통도 특별했습니다. 분리수거가 체계적으로 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 캔, 일반 쓰레기가 명확히 구분되어 있었고 시민들이 정확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분리수거 개념이 아직 제대로 자리 잡지 못했는데 한국은 이미 생활화되어 있었어요. 환경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공원 곳곳에 편의점과 작은 카페들이 있었어요. 노인들은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강변에 앉아 먹었습니다. 누구 하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았지요. 모두 쓰레기를 모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큰 공원인데 쓰레기가 하나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러시아 공원은 주말이면 쓰레기로 넘쳐난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강공원은 달랐습니다. 시민들 스스로가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었지요. 공원 관리 직원도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 공원은 완벽하게 깨끗했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조깅하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노인이 혼자 공원에서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안전하다는 증거였지요. 오후가 되어 공원을 나섰습니다. 노인들은 한강에서 본 풍경을 잊지 못할 거라고 하셨어요. 안전하고 깨끗하고 모두가 서로를 배려하는 문화, 그것이 가장 큰 인상으로 남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인 74세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평소 고혈압이 있으셨던 분이라 저는 당황했습니다. 즉시 호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했고 직원분이 가장 가까운 대형 병원으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걱정이 앞섰어요. 외국인이 한국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순간 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접수 데스크의 간호사분이 유창한 영어로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러시아어가 가능한 통역사까지 즉시 배치되었습니다. 모스크바 병원에서도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최소 하루 전에 예약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즉석에서 해결되었어요. 국제 환자를 위한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던 겁니다. 접수 과정도 놀라웠습니다. 환자 정보 입력, 보험 확인, 진료 배정까지 불과 10분 만에 완료되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보험 서류 확인만 해도 1시간은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응급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이 호텔 로비처럼 쾌적했어요. 깨끗한 의자, 밝은 조명, 조용한 분위기가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 응급실의 혼잡하고 소란스러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랐지요. 공기 정화 시스템과 적절한 온도 조절로 환자들이 편안하게 대기할 수 있었습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진료 순서가 왔습니다. 응급 환자를 우선으로 하는 체계적인 분류 시스템 덕분이었어요. 모스크바에서는 응급실에서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게 일상인데 한국은 정말 달랐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가자 담당 의사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서 연수하신 경험이 있어서 간단한 러시아어 대화가 가능하셨어요. 환자분의 긴장이 확 풀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환자의 병력을 꼼꼼히 확인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 복용하던 약물과의 상호작용까지 체크하셨어요. 국제적 수준의 의료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계셨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흉부 엑스레이, 혈액 검사가 차례로 진행되었어요. 모든 검사가 1시간 안에 완료되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는 엑스레이 한 번 찍는데도 며칠이 걸리는데 말이죠. 검사실마다 최신 장비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기술자분들도 매우 전문적이고 친절하셨어요. 나이 드신 환자를 배려해서 검사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실시간으로 전산 시스템에 입력되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태블릿으로 즉시 결과를 확인하셨어요. 진단까지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디지털 의료 시스템의 효율성이 놀라웠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여행 피로와 시차 적응으로 인한 일시적 증상으로 판명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은 처방전을 작성하시며 러시아로 돌아가서도 계속 복용할 수 있는 약물로 선택하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모스크바 병원에서도 흔치 않은 일이었지요. 환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처방이었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도 약사분이 복용법을 영어와 러시아어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수납 과정에서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응급실 진료, 각종 검사, 처방약까지 포함해서 총 비용이 35만 원이었어요. 러시아 돈으로 환산하면 모스크바 병원의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러시아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가격이었어요. 의료 접근성 면에서 한국이 러시아보다 훨씬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함께 왔던 노인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접수부터 퇴원까지 총 2시간이 걸렸는데 모스크바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속도라고 하셨어요. 더 놀라운 건 의료진의 전문성과 친절함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환자분께서도 감사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인 자신을 이렇게 세심하게 돌봐준 한국 의료진에게 고마움을 느끼셨다고 하셨어요. 눈시울이 붉어지신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며칠 후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노인들이 쇼핑도 하고 싶어 하셨고 저도 한국의 상업 문화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명동역에서 내려 거리로 나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주말이라 더욱 붐볐지요.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즐비했어요. 노인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성 노인분들이 먼저 화장품 매장으로 향하셨어요. 한국 화장품의 명성을 익히 들어 알고 계셨거든요. 매장에 들어서자 직원분이 영어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체험 제품들이 가득했어요. 노인분들이 신기하게 제품들을 테스트하셨지요.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고 사용법까지 알려주셨어요. 나이 드신 피부에 맞는 제품을 따로 찾아주시는 세심함도 보이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품을 많이 구매하셨습니다. 본인 것뿐만 아니라 딸과 손녀, 친구들 선물까지 사셨어요. 가격도 저렴하고 품질도 좋다며 만족해 하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같은 제품이 2배 가격이라고 하셨지요. 길거리 음식 코너에서 간식을 샀습니다. 호떡을 처음 맛본 노인분들이 감탄하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호떡이 입에 맞으셨나 봅니다. 붕어빵도 신기해 하셨지요. 한국만의 독특한 길거리 음식 문화를 즐기셨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한 기념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전통 상품들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어요. 한복 인형, 전통 문양 엽서, 한글 티셔츠까지 다양했습니다. 노인들이 집으로 가져갈 선물을 고르셨어요. 가게 주인분이 외국인 고객들에게 특별 할인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을 방문해줘서 고맙다고 하셨어요. 이런 친절함에 노인들이 감동하셨지요. 점심시간이 되어 한식당을 찾았습니다. 노인분들이 비빔밥을 먹고 싶어 하셨거든요. 식당에 들어가니 외국인 손님들로 붐볐어요. 메뉴판에는 사진과 영어 설명이 있어 주문하기 쉬웠습니다. 비빔밥이 나왔을 때 노인들이 감탄했습니다. 색깔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직원분이 비비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노인분들이 따라하며 즐거워하셨습니다. 맛도 훌륭했지요. 식사 후 명동 성당을 방문했습니다. 역사적인 건물을 보며 한국의 역사도 느낄 수 있었어요. 노인들이 조용히 건물을 감상하셨습니다. 평화로운 분위기가 좋았지요. 성당 앞 계단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며칠간의 경험을 이야기했어요. 모두 한국에서의 시간이 정말 소중했다고 하셨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지요.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을 전혀 몰랐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꼭 다시 오고 싶다고,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셨지요.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노인들은 일찍 일어나 짐을 쌌어요. 오후에 공항으로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모두 조용했습니다. 떠나기 아쉬운 마음이 역력했지요. 호텔을 나서기 전 로비에서 기념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 직원분들이 함께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일주일간 머물며 정이 들었던 직원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 분위기는 처음 왔을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설렘 대신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서울의 모습을 노인들이 눈에 담으려 애쓰셨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년 안에 꼭 다시 오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동의하셨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오래 머물고 싶다고 하셨지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주일 전 첫 발을 디뎠던 그곳이었어요. 하지만 노인들의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호기심과 기대감 대신 아쉬움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지요. 면세점에서 마지막 쇼핑을 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줄 선물을 샀어요. 한국 과자, 김, 화장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구매하셨습니다. 2시간 동안 면세점을 돌아다니셨지요. 한 할아버지께서 한국 라면을 한 박스 사셨습니다. 러시아에서도 한국 음식을 먹고 싶다고 하셨어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한국 식품들을 샀습니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노인들의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한 할머니께서 눈물을 훔치셨어요. 한국이 너무 좋아서 떠나기 싫다고 하셨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마지막 사진을 찍었습니다. 18명 모두 한국어로 고맙습니다라고 외쳤어요. 일주일간 배운 유일한 한국어였습니다. 공항 직원분들도 함께 손을 흔들어 주셨지요.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노인들이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과의 작별이 정말 아쉬운 모양이었어요. 좌석에 앉아서도 창밖을 바라보며 말이 없으셨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자 한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어요. 75년을 살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노인분들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대단한지 직접 보고 느꼈다고 하셨어요.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사람들의 친절함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고 하셨지요. 모스크바로 돌아가는 긴 비행 시간 동안 노인들은 한국에서의 추억을 나눴습니다. 각자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누군가는 24시간 편의점을, 누군가는 지하철에서의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할아버지는 한국 의료 시스템을 계속 칭찬하셨어요. 명동에서 쇼핑했던 할머니들은 또 가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다는 분도 계셨지요. 저도 이번 여행이 특별했습니다. 20년간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 수많은 나라를 다녀봤지만 고객들이 이렇게까지 만족해 하신 적은 처음이었어요.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것은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족들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노인들이 흥분된 목소리로 한국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지요. 며칠 후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일행 중 한 분이 소셜미디어에 한국 여행 사진과 영상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인천공항의 깨끗한 모습, 지하철의 질서, 한강공원의 풍경까지 다양한 내용이었습니다.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친구들이 놀라워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한 나라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씩 달렸지요. 나도 가보고 싶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새벽 2시 김밥집 영상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성들이 혼자 편하게 식사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안전한 한국 사회를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일하는 여행사에 문의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여행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노인분들의 지인이나 가족들이었습니다. 직접 들은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지요. 평소의 3배가 넘는 예약이 들어왔습니다. 한국행 상품이 빠르게 마감되었어요. 저희 여행사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의 다른 여행사들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예요. 한국을 다녀온 노인분들은 모임마다 한국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지인들을 만날 때마다 한국의 우수함을 설명하셨어요. 공항 시스템, 교통 시스템, 의료 서비스, 시민 의식까지 모든 면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하셨지요. 러시아 교민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요즘 한국 문의 전화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없다고 하셨어요. 여행 일정 문의, 숙소 추천, 병원 정보까지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진다고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행 중 몇 분은 실제로 다시 한국을 방문하셨어요. 이번에는 가족들과 함께 오셨습니다. 손주들에게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지요. 병원에서 치료받으셨던 할아버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한국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거예요. 한국 의료진을 신뢰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명동에서 쇼핑하셨던 할머니들은 온라인으로 한국 제품을 주문하신다고 합니다. 한국 화장품과 식품을 계속 구매하고 계시다고 하셨어요. 주변 친구들에게도 추천하신다고 하셨지요. 저도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 전문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현지인의 일상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한국은 이제 러시아 사람들에게 낯선 나라가 아닙니다. 배우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가 되었지요. 특히 노인 세대에게 한국은 놀라움과 감동을 주는 특별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여행이 제 인생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를 제대로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진짜 모습을 소개할 수 있게 되었어요. 20년 여행업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때 함께했던 노인분들과 연락하며 지냅니다. 모두들 한국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시다고 하셨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가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하십니다. 작은 여행 하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가진 힘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만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의 효율성,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러시아 사람들에게 한국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는 한국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리고 싶어요.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작은 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스크바 노인들이 본 대한민국 스토리 어떠셨나요?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정거장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